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양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코로나 시대의 언어라는 제목의 짤막한 글인데요. 2019년 12월 31일부터 지난 2020년 4월 30일까지에 생겼던 코로나와 관련된 단어만 모아서 나머지는 조사하고 어미만 우리말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새로 생긴 단어들만 가지고 쓴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에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그 새로 생긴 단어만 가지고 A4 4매 이상의 내용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어휘들이 우리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제 글로 담은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반년 사이에 우리는 뉴노멀 시대, 이른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구별되는 BC, AC 시대로 이제 구별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일상 생활 속에서의 새로움도 새로움이지만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현저히 그전과 달라지는 그러한 면모를 가지게 되었고, 이 4개월 사이에 중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른바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되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뉴노멀의 시대에 과연 이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의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예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 말들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진, 그리고 그전에는 있었지 않았고 하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했던 것들이 그 중요도가 굉장히 확장된 이런 어떤 이제 단어들이 세계인의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되어 버린 이제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언어적 중간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감염병, 정체불명의 괴질, 이었던 이제 이 그냥 발열 호흡기 증상의 일종이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혼동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한폐렴, 그다음에 무슨 코로나 급성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가 공식적인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코비드19를 받아들이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이제 학술적 명칭 혹은 일상생활 용어를 정부에서 고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명칭을 부르게 되고 있고요. 평소에 처음에는 코로나19로 불러야 되느냐, 코로나 2019로 불러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전염병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감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이 되고요. 감염과 관련된 많은 어휘들이 생깁니다. 감염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단어들, 그리고 이제 증상과 관련된 유증상, 무증상, 그다음에 이제 스텔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 확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확진자 등등등 다양한 이제 이 감염과 관련된 어휘들이 이제 확산이 됐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행정기구들이 국제적인 행정기구까지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언어 지식 속으로 급속하게 들어왔습니다. WHO가 마치 세계 정부처럼 이렇게 이제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혹은 이제 방역 총괄 반장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회상하게 되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죠. 또 미국 FDA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라든지 혹은 코로나19 방역업체 같은 사실은 그전 같으면 전혀 알 수 없었던 회사의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정보화되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감염병 자체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아져서 감염병의 이제 4단계의 이제 이 단계들에 대한 이제 인식이나 혹은 이제 국제적인 여행 제한
방식이라든지 또는 팬데믹 자체에 대한 정보, 에피데믹이나 혹은 이제 인포데믹 같은 이런 이제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개념어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일상화돼서 상식화된 상태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봉쇄라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낯선 단어가 처음에 굉장히 대구 지역에서 이제 어떤 봉쇄 문제가 부각되면서 굉장히 그 사회적 논란까지 일으켰는데, 이제는 봉쇄라는 단어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떼놓을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역 봉쇄부터 국가 봉쇄, 뭐 이런 어떤 이제 봉쇄 문제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을 또 이제 진단하는 이제 진단의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봉쇄와 진단의 두 가지 축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의 그 들어가는 문처럼,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는 문처럼 되어버렸죠. 모든 일에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봉쇄가 되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고, 그런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이제 봉쇄와 관련된 혹은 진단과 관련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또는 이제 워킹 스루 같은 사실 굉장히 그 개념적으로 참신한 그러나 이제 신기한 그런 이제 진단의 어떤 이제 그 상황들이 단어화돼서 우리 지식 세계 속에 들어왔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하루에 몇 번쯤 말을 하게 될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 생활적 거리두기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이 됐죠. 그리고 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가격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쇄와 관련된 것들과 엮여서 같이 그 다양한 단어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충분히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방역 단계, 그러니까 이 전파를 막는, 확산을 저지하는 방역의 단계, 그리고 검역의 미리 사전에 하는 검역의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또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과 함께 발열이라든지 기침, 비말, 이런 식의 어떤 단어들이 우리의 이제 지식 속에 들어오고,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손 씻기 같은 것들이 기본 에티켓의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백신이겠죠. 이제 아직 백신은 개발 중이고,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우리의 일상 지식 속에 이제 들어왔고요. 어느 순간 이제 새로운 백신이 생기면 백신의 용어가 생기겠죠. 아마 백신이 하나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각 나라마다 서로 별개의 백신들이 나와서 백신 경쟁 시대가 되게 되면 또 다른 단어들이 우리의 어떤 지식 체계를 채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대학에서는 혹은 사회에서, 회사에서는 화상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강조가 되게 됐습니다. 접촉과 이제 비접촉,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 이런 어떤 이제 대립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상으로 하게 되는 이제 온라인상의 혹은 이제 랜선상의 이제 생활들이 이제 우리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이제 교육 용어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 혹은 어떤 이제 직장 생활에 상당히 많은 어휘들이 이러한 이제 어휘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이런 상황을 이제 재난지원금과 같은 행정적인 이제 것들로 대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정적인 용어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한편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답답함,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어휘화해서 그것들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기들과 나누고 어떤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제 판단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뭐 상상 코로나라든지 코로나인가 같은 말들이나 금스크 뭐 또는 이제 뭐 코로나 집콕, 확진자, 살천지, 사실 들으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어휘들이 뭐 코로나 블루라든지 자가격리라든지 뭐 랜선 쇼핑이라든지 뭐 보복 소비, 보복 여행, 심지어 이제 보복과 관련된 이제 많은 단어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 어휘 용법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코로나 멍청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머 리무버 같은 꼰대 제거 감염병 같은 극단적인 어휘들까지 이제 우리들의 정신 세계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들의 세계 지식의 지리에 대한 의식들도 많이 바뀌어서 코로나와 관련된 발생 지역, 코로나가 제거된 지역, 뭐 이런 어떤 이제 개념으로 지리적인 개념들도 상당 부분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지식체계와 함께 일상의 언어 자체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감시하면서 새로운 체계에 맞는 의사소통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떤 표현을 쓸 것인지를 더듬으면서 이 시대 언어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 중간 시대에 살게 되었고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코로나 시대의 낯선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그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유머러스한 표현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도 나타났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표현들이 심각한 상황을 가볍게 보는 것이거나 대부분 표현들이 무해하다고 보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이제 긍정과 부정의 어떤 이제 표현들이 공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인 문장과 부정적인 문장의 비율은 물론 긍정문이 훨씬 많고 부정문이 적습니다만 부정문이 없이 언어 생활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이것에 대한 부정적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는 캠페인 같은 측면보다는 이제 새로 생긴 표현들의 이제 그 새로 생긴 이유에 대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단어가 생기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 새 단어들은 뉴스 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점차 대중에게 익숙해지고 쌓여들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신조어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강연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이제 표현들을 쓰게 되고 그것이 이제 대중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경험의 어휘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층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개념화하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티즌들도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간접 경험의 세계들을 이제 아까 집콕이라든지 이런 이제 금스크라든지 이런 식의 이게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어휘들을 의사소통의 생활 속에 이제 끄집어 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만들고 누가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런 이제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생성되고 대체된 단어들을 학문적 혹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과거 역사적으로 이런 질병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지금의 현대인이 쓰는 언어에서 발견되는 예시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신조어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금 빠른 속도로 신조어 어휘 사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신조어 표현 사전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표현 사전들도 만들어져서 이것이 빨리 이제 표준화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확산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연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죠. 전염병을 가리키는 장질부사 장티푸스를 이제 연병이라고 하는데 뭐 연병을 할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주를 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홍역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홍역을 잘 모르지만 홍역을 앓다, 홍역을 치르다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쓰는 말이죠. 또 이제 학이라는 말이 일종의 이제 그 감기 중에서도 이제 그 말라리아에 해당되는 이제 그 감기인데 이것도 이제 무슨 학을 떼다 뭐 이게 학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호환마마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전염병 중에서 이제 마마라는 이제 그 전염병은 이제 사실 호랑이 만큼 무서운 이런 어떤 이제 호환마마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제 약간 그 전설처럼 이제 남겨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 생활 속에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겨져 있고요. 뭐 국어사전 속에는 그런 이제 어휘 흔적들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